예, 나라정책연구원장 김범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송본영 교수님께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제별로 혹은 사안별로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6.25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입니다. 그것은 그 인민군에 의한 인민의 학살입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한 민족 대학살 극입니다. 스탈린 전체주의를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전체를 스탈린 전체주의로 편입시키기 위한 대학살 과정이 6.25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민족 420만 명이 죽거나 중부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찾아보시면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가혹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사망자의 숫자로 보면 2차 대전, 1차 대전, 한국전쟁이지만 2차 대전, 1차 대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쳐진 전쟁이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한반도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3년간 펼쳐지면서 420만원이 살상당하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민족에 대한 유린이고 말살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좁혀서 오늘 송 교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민간인 학살만 보더라도 최소 55,900명,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 기록으로 보면 128,000명이 학살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게 만들어진 통계입니다. 제주도에서 14,000명이 4.3 때 죽었습니다. 여순에서 약 4,000명이 죽습니다. 전쟁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 명백한 통계는 1952년 전쟁 와중에 만들어진 공무처 통계국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만 59,900명. 여기에는 명확하게 성명, 누구, 성별, 연령, 직업, 피살 시기, 피살 장소, 그 사람의 본적, 그 사람의 주소까지 1952년 3월 전쟁 와중에서 만든 명확한 기록이 59,000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거, 전쟁 와중에 행정의 미비로 또 신고도 못하고 죽은 거, 이것까지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12만 명의 전후에 밝혀진 바의 기록이고, 지금 송 교수님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77,000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얘기할 때 이 전쟁은 이 성격을 조금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전쟁과 달리 스탈린 전체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주의가 주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대학살이 민족에 대한 대유린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뺏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전체주의는 재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뺏는다는 건 매우 가혹한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전체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리모트 컨트롤과 같은 사상을 갖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고하는 체제가 이 스탈린 전체주의입니다. 자유를 뺏고 재산을 뺏고 사상을 쇠뇌시키고 동의하지 않는 사상자를 학살하는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왜 스탈린 전쟁이냐 하면은 전투부대가 38선을 뚫고 내려와서 낙동강으로 그 가는 과정에서 전투부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뒤에 따라오는 부대가 바로 점령부대입니다. 이 점령부대들은 모든 곳에서 반드시 스탈린 초상화를 먼저 들고 내려왔습니다. 세리머니를 다 했습니다. 개성에서도 했고 철원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다 했습니다. 사진이 다 있습니다. 스탈린 사진부터 내다 걸었습니다. 소련 국기부터 내다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탈린 전쟁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은 스탈린 부대의 대위입니다. 스탈린은 전 공산주의 제국 40개 제국의 대원수입니다. 하나는 대원수고 그 똘마니 하나는 중위입니다. 그 중위가 대원수 각하의 뜻을 받들어서 민족의 학살에 나선 전쟁이 바로 이 반민족적인 6.25 학살 전쟁입니다. 김일성은 약 크기를 운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대장이 어떻게 약 크기를 운용합니까? 김일성은 T-48과 같은 탱크를 운용할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사단이나 군단이나 병단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 이상을 지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펼쳐진 스탈린 전쟁을 대리했던 김일성이고, 민족을 유린하고 학살로 끌고 민족의 학살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그나마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를 스탈린 전체주의로, 스탈린 제국주의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 펼쳐졌고, 그 와중에 발생한 광범위한 무자비한 무차별적 대량 제노사이드, 인민에 대한 학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혹하고 처참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과 1차 대전을 제외한다면 시간당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사건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한반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대규모의 민족에 대한 학살입니다. 3.1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고 죽었을 것 같습니까? 800명입니다. 여긴 지금 민간인만 12만 8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죽거나 사상한 420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공산주의자들이 인민군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을 학살한 내용이 12만 8천이라는 겁니다. 학살의 전개는 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점령식이고, 또 하나는 후퇴식이고, 세 번째는 후퇴 못한 사람들이 저지른 보복학살입니다. 비교적 1950년 9월 20일까지는 비교적 선별적 학살을 벌였습니다. 경찰, 그 가족, 공무원, 그 가족, 소방관, 그 가족, 판사, 검사, 그 가족, 대한청년단 및 부명회, 교회 목사, 마을 지도자로 매우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고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되기 직전인 9월 26일부터 펼쳐진 것은 광적인 학살입니다. 하루에 몇천 명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그 5일간의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커다란 민족사적인 대학살극이 펼쳐집니다. 앞에서 송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유엔군이, 국군이 대한민국이 수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협력이 되거나 도움될 만한 모든 지주, 모든 관련된 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에 의해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하루에도 몇천 명씩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26일은 1950년 추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때 민족의 대학살이 펼쳐진 것입니다. 제 기록으로는 1950년 9월 26일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날이기도 합니다. 점령시 학살, 후퇴하면서 광적인 광란적 학살, 그리고 나머지 후퇴하지 못한 빨치산과 정규군이 산악지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밤에 내려와서 국군과 유엔군을 돕든지 대한민국 정부를 도운 사람들을 학살하니 그 이후에 길게 펼쳐진 것입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약간 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5일까지는 대부분 판사,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 하청단, 목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9월 26일 민족의 대명절 이후에 그 광란적 학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살이 그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점령기의 학살은 선별적 학살이고 우익단체, 경찰, 공무원 학살을 한 일이고, 그 이후에 펼쳐진 학살은 뭐 농민이다, 상인이다, 뭐 여자다, 남자다, 아이다, 갓난아이다가 없이 학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량 학살의 대상은 앞에서 약간 말씀드렸듯이 매우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세력이 집중적인 학살 대상이었습니다. 청주, 충주, 괴산, 서천, 서산 다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초기 학살은 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청주 지역 127명만 보더라도 공무원 관련자 14명, 대한청년단 및 국민회 관련자 101명 중 거의 80%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주도하고 희생한 분들입니다. 이 당시에 펼쳐진 또 다른 학살의 집중적인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학살은 인류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학살입니다. 이미 인민군들은 그 인민을 학살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령문을 내리는데, 거기에는 반동분자고, 그 반동분자에는 기독교 목사, 기독교 장로, 천주교 신부, 천주교 수녀 및 월남자와 월남자 가족 친척으로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주도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급으로 학살 대상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남 영광에서 가장 많은 학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학살자는 앞에서 송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상당수는 북으로 후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빨치산 형식으로 남아서 학살을 벌이는데 거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데 또 다른 영광의 학살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영광 지역은 이미 1903년부터 미국 남장로회가 집중적인 선교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신천리교회, 문영리교회, 야월리교회, 영산교회, 대전리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집단학살 대상입니다. 영광 야월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 65명 전원이 학살당했습니다. 야월교회 목회자 목사 김성종은 그 집안 33명이 다 학살당했습니다. 최판석 집사님은 11명이 학살당했고 정성원, 김병환 집사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월교회 65명과 영산교회 77명 학살은 3.1운동 때 제한리교회 학살보다도 훨씬 잔혹하고 가혹한 학살입니다. 이런 학살은 무수합니다. 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도 미 남장로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됐고 1933년에 설립된 경천교회가 가장 많이 학살을 당했고 66명, 여자 39명 포함해서 66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논산에서 학살당한 120명 중에 거의 절반을 넘습니다. 김주홍 목사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철수하던 9월 28일, 9월 29일 민족 최대 명절을 전후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장 1명, 신부 30명, 수녀 7명 등 외국인 성직자들 포함해서 93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도 목회자는 7,500명에 이르고 장로교 교회 피해 교회는 600교회가 이분다는 곳에서 보듯이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적으로 보고 집중적인 학살 만행을 펼쳤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이 한반도에서 펼쳐진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전쟁이고 그것은 항해도 해주에서 펼쳐진 신천 대학살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살의 그 무차별성은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남자들은 대개 산으로 혹은 대구나 부산 지역으로 피한 반면에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살을 보면은 남녀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여자들과 아이들을 차별 없이 학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창 봉오리 부둣가에서 있었던 학살의 피해를 보면 남자 16, 여자 13명입니다. 성인이 11명이었던 반면에 미성인이 20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9세 이하 아동만 20명 중에 14명입니다. 민족에 대한 말살입니다. 이것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전체주의 집단이 북한에는 전체주의라는 체제를 만들면서 반민족 행위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자유민주 체제, 근대 문명 체제가 만들어진 이 체제까지 붕괴시키기 위한 반민족 행위를 하고 나아가서 민족 전체를 학살하고 파괴하는 그 반민족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김일성과 그 김일성 손자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민족의 편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 공조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고 만들어진 전체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하고 민족을 대학살, 인민군의 이름을 가지고 인민을 대학살해놓고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세뇌와 재산 뺏기와 자유 뺏기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주의를 만들기 위한 분노를 동원한 민족에 대한 대학살입니다. 이건 폴포트의 대학살과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파시스트가 저지른 수정의 밤 학살과 마찬가지고 스탈린이 폴란드에서 저지른 카친숙 대학살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한 그 자체가 대학살입니다. 반민족적인 양민에 대한, 민족에 대한 학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살이 1000명 이상씩 대학살이 펼쳐진 대전교도소 학살이나 전주교도소 학살이나 신천 학살조차도 우리 사회가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하나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중공군이 벌인 만행, 중공군의 침략도 얘기하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근리 사건이나 국군의 5인 사격, 보복 사건만이 교과서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족에 대한 학살, 인민군의 이름으로 인민에 대한 대학살, 한민족사에 일찍이 없었고 이거보다도 더 무차별적이고 참혹한 사건이 없었던 것들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민족과제를 맞이하고 있냐,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방향과 역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